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미증시가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미증시 급락. 목요일 날에도 6% 빠졌고요.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에도 6% 빠졌습니다. 나스닥 기준이고요. 이따 다 보여드리면서 왜 빠졌는지도 설명드릴 거고, 이제 긍정적인 내용은 트럼프에 대한 더 이상 이 카드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급락한 부분이 있죠. 이걸 2.4%로 막아냈습니다. 제가 알테오젠이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목요일 날 급락했었던 미증시, 그리고 금요일 날 급락한 미증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해소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상 트럼프가 언제까지 관세를 물고 늘어지고 미국 시장에 불안을 가지고 올지, 이걸 언제까지 할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있겠죠. 그 최대치가 언제예요? 미국이 망가지지 않을 때. 근데 지금 미국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미증시가 안정이 되는 구간에 맞춰서 알테오젠의 시세도 다시 회복 구간을 만들 거고, 그 회복되는 과정 안에서 이제 조기 대선이 확정됐죠. 6월 초 정도로 이제 권한대행이 6월 초 정도 뭐 며칠인지 이제 날짜를 잡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맞춰서 어떻게 대선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제가 같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 미증시 이야기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알테오젠 관련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내용인데 공매도. 지금 알테오젠에 대한 공매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폭락을 하는 그 구간까지도 공매도 거래 대금은 230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고, 매매 비중, 총 거래 대금 비례해서 8% 정도의 이 거래 대금이 금요일 날도 잡혀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됐었던 월요일 날에 16%가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간 등락률을 봐야겠죠. 알테오젠의 주가는 일주일 동안 1.7% 올라갔습니다. 단기간에 보면 그쵸? 다시 뭐 2.4% 빠지고 조금 올랐다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게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공매도 관련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 머커와의 계약건이나 그리고 할로자임과의 뭐 특허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주는 영향은 이쪽. 그쵸? 주가가 여기. 머커의 계약건은 확정이니까. 그리고 25년도에는 그쵸? 이제 키트로다 SC에 대한 매출 인식이 되는 건 그냥 확정적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선반영이 일정 부분 되어 있지만 머크와의 계약건만으로도 대략 60만 원 이상 주가 상승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나오기 위한 아스트라제네카 이쪽은 확장성을 넓히고 ADC 쪽으로 확장시켜 갈 수 있는 다이치 상교와의 계약건까지 한다면 1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돌파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미증시가 고가 대비해서 목요일 날 6%, 금요일 날 6%, 5.8% 빠졌으니까 6% 빠진 겁니다. 그냥 이틀 동안 12%가 넘게 빠졌어요. 일봉리 6%씩 빠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다. 어디서 발생한 건가요? 보세요. 경기 침체에 대한 베팅은 이걸 보면 돼요. 이게 뭐냐? 유가입니다. 그쵸? WTI 어때요? 7% 빠졌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이틀 동안 6.6%, 7.4%. 경기 침체가 미국 시장은 확정적으로 온다는 것을 시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더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보셔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 달러 가격입니다. 달러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게 일정 부분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되면 미국의 조정이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잘 보세요. 미국은 금융으로 지금은 일궈져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가지고 협박하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제조업을 살린다 그러죠. 근데 제조업을 살리는 과정에서 금융권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는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되더라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위대한 미국이 되기 위해서는 뭐 디톡스, 즉 해독을 좀 해야 된다. 지금 공공지출에 너무 노출이 되어 있다. 중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그때까지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 절대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다 죽기 때문이에요. 은행이 망가지는데 이걸 가지고 버틴다? 왜 제가 그렇게 보느냐? 일단 첫 번째, 금요일 날 미증시가 그쵸? 여기 딱 보시면 나스닥입니다. 미증시가 이렇게 5.8%씩 급락한 이유는 보세요. 요 내용 때문입니다. 중국 상호 관세 보복 나섰다. 미 모든 수입품에 34% 관세 추가. 그쵸? 4월 4일 22시 59분. 금요일 날 11시에 나온 겁니다. 정확히 1시간 있다가, 자, 그동안 트럼프의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강력하죠. 근데 여기는 트럼프의
일기장입니다. 옛날에 트위터 같은 곳이에요. 어떻습니까? 중국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들은 당황했다. 그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이다. 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끝낼 사람입니까? 아주 노발대발 난리를 쳤을 텐데. 아니, 캐나다하고 싸울 때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캐나다 총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자꾸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야, 너네 캐나다 51번째 주가 되라. 막 그러면서 조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끝낸다? 카드가 떨어진 거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보세요. 미국이 여기 있고 캐나다, 멕시코, 그 밑에 브라질 있죠? 그쵸? 브라질하고는 좀 친합니다. 그리고 여기 쭉 보면 유럽이 여기 있고 이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 중국 있고 이렇게 쭉 있는 게 러시아가 있겠죠. 유럽도 적이고 캐나다도 적이고 멕시코도 아닌 척하지만 지금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 그쵸? 지금 이 꼬라지예요. 근데 중국을 때리겠다고요? 안 되는 겁니다. 중국을 때리는 게 중국이 최종 목적지인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트럼프가 혼자 깼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낸다? 이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리고 쭉 보시면 바로 1시간 있다가 또 올라옵니다. 그쵸? 방금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공산당의 대통령이죠. 토람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베트남이 미국과 합의에 도달한다면 관세를 0%로 낮추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우리나라를 대신해 감사를 표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회동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왜 이런 소리가 나왔을까요? 그쵸? 베트남을 때렸습니다. 베트남을 때렸어요. 근데 베트남을 때리는 과정에서 왜 베트남에 막 90%씩 이렇게 때렸는지 이걸 본다면 중국이 또는 다른 기업들이 중국 쪽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 거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때린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다 적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뭔가 대안이 없는 거지. 그쵸? 그리고 시장 너무 빠져. 왜 시장이 빠지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겁을 내냐면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요건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이게 뭐냐? 고금리를 내고 있는 대략 한 6% 이상 7%, 8%까지 내고 있는 그쵸? 신용 등급이 조금 떨어지는 기업들입니다. 이게 하나씩 무너지잖아요.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고 금융권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음영친 곳이 경기 침체가 있었던 구간입니다. 2020년 코로나, 2008년 금융위기, 2000년대 IT 버블입니다. 어떻습니까? 10포인트에 모든 것이 붕괴됐고 20포인트에 모든 것이 붕괴됐고 코로나 때는 7%가 넘어가면서 모든 것이 붕괴됐고 그리고 이번에는 5%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좀 남은 거 아니냐? 더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그리고 여기 보면 2023년도에 미국의 은행 망했죠. 실리콘밸리 은행 보세요. 4.5에서 터졌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4.01. 0.5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다. 이거 터지잖아요. 더 이상 정책을 이어갈 수가 없다. 왜? 먼저 살려야 되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다 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 노망이 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니 중국을 때리려면 같이 편먹고 그쵸 쉽게 조질 수 있는데 물론 뭐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품을 덜 들이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지. 이걸 그냥 갖다 때린다? 그쵸? 사방이 다 적이야.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대. 그래 통한다고 칩시다. 근데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다 거지가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무역을 흑자 내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무역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생산한 걸 다른 나라에서 사줘야 되는데 미국만 잘 살고 다른 나라가 거지되면 다른 나라는 소비어력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에서 만들어가는 물건들을 어떻게 사줍니까? 못 사주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든 모르든 간에 더 이상 쓸 수 없는 카드가 없다는 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미증시가 지금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폭으로 빠졌고 무엇보다 자 안전자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금이죠. 금 가격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금에도 관세를 매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 제가 금 가격도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금도 이틀째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금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다 보니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웃긴 이야기가 딱 터집니다. 그게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당장은 아닌데 조금 더 올라오면 시장 저가 나옵니다. 며칠 안 걸려요 이거. 왜 그러냐면 오늘 올라온 건 파월 의장이 나와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딱 선을 그었거든요. 그래서
야, 금리 인하를 먼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떨어졌는데 오히려 달러가 지금 반등을 했어요. 이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정작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달러가 올라갑니다. 왜? 현금이니까. 금이 후달리면서 내려오고 달러가 올라가요. 마지막엔 현금을 찾게 되는 거죠. 시장이 바닥 구간에 와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바닥 구간에 와 있을 때 우리가 알테오제는 가격대를 버티고 있었단 말이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고 매매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당장에 단 며칠이라도 아니면 알테오젠에 몰빵할 건 아니잖아요. 알테오젠에 대한 매매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대선 관련주들 있죠. 예를 들어서 오리엔트 전공, 그렇죠? 여기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조정 필요합니다. 근데 안랩이나 아가방 컴퍼니나 이런 종목군들 있죠. 그렇죠? 같이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시장은 다음 주 초반에는 약간 등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도 안랩이나 아가방 컴퍼니 이런 쪽은 계속해서 매매 구간 잡아가야 되고, 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린 종목군들 보세요. 전부 다 신고가 종목군들이죠. 적게 오른 종목군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게는 100%부터 많게는 알테오젠 같은 거 7배, 8배씩 올랐잖아요. 내용은 다 다르지만 주도주들의 움직임, 시세가 나오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부터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알테오젠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그리고 알테오젠을 매매하면서 몰빵할 건 아니니까 대선주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점을 잡을 때는 시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포함시켜 놨습니다. 자, 내용 봅니다. 미증시 폭락, 중국 보복 관세 때문이고요. 트럼프는 더 이상 카드가 없다. 정책도 바꾸지 않겠다고 한다. 미국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고, 미국 10년물 금리는 개박살났다. 유가도 아까 전에 박살난 거 다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때 주도주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 공매도와 미국 시장 폭락은 악재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이제 바닥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타점에 대한 부분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왔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수익의 폭, 실제 제 거래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좌 오픈한 거고, 자, 조회를 눌러가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서, 즉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그쵸? 단기간에 57%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그리고 매도하고 나서 같은 조선주인 삼성중공업으로 이동합니다. 어때요? 신고가 구간부터, 그쵸? 대략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17%의 초과 수익,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 꾸준히 터지고, 지금은 알테오젠과 함께, 그쵸? 주도주도를 공략하면서 다음 주 대선주까지 함께 공략하는 부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공략하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야 주도주, 그쵸?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선주까지 파악이 될 겁니다. 이 내용들을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에 종목 장세가 지나고 2월달부터 미증시가 폭락하는 구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강한 종목군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한화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하죠. 이런 것처럼 앞으로, 그쵸? 어떤 식으로 내가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4월달에 어떤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지, 딱 한 종목, 그쵸? 알테오젠과 함께 뭐를 보유를 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